195페이지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는 원의 방정식 이었고, 오늘은 도형의 이동까지 정리하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마친다라고 했어요. 시험 준비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들어가는 거야. 그지?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얘 하고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195페이지는 질문이 크게 없었고, 뒤로 가서 196도 없네요. 197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자, 103번, 104번 두 개 보겠습니다. 103번부터 볼게요. 원 위의 점 A, B에 대하여 점 A의 접선과 점 B의 접선이 만나는 점을 PA, B라고 할 때 A, B의 합을 구해 주세요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나오는 형태는 원입니다. 원. 이와 같은 형태의 원이고요.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가 되며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점 2,1에서 접선이랑 다음 0,5에서 B에 대한 접선 얘랑 두 개를 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 주세요. A에서 접선 그릴 거고 B에서 접선 그려줄 거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맞죠? 실제 그래프랑은 좀 다르게 그려놨어요.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었고,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맞습니까? 이해되죠? 자, 첫 번째 직선, 다음 두 번째 직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자. 첫 번째, 2,1을 지나는 직선이니 2,1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겼어요? y-y1은 기울기 모르고 x-x1으로 직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중심 마이너스 1,2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과 같도록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 예쁘게 정리합시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의 개수제곱 플러스 y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얘는 2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며 이 값이 반지름인 루트 10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뭐랑 찾는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찾자. 맞니? 이겁니다. 그래서 직선 찾았고 중심 찾았고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 주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자. 계산했더니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같이 곱해지면서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 10의 m제곱 플러스 1로 정리. 절대값이랑 제곱근이 있으면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10m제곱 플러스 10으로 정리가 돼요. 이항을 해서 나타냈더니 얘는 얼마? m제곱. 다음 이항을 해서 나타냈더니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m값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m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맞니? m이 하나가 되었어. 따라서 1번 3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3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 그럼 넌 얼마가 돼요? y-1은 m이 3이니 3에 x-2로 정리.
이항에서 나타내면 y는 3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5라고 첫 번째 원방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방정식만 푼 거예요. 그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겠죠. 누구? 두 번째 얘인데 0,5를 지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0,5 x가 0일 때 y가 y절편이 5다. y절편이 5면 얼마? mx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 직선 정리를 해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물론 여기 m이랑 저 m이랑은 다른 m이에요. 맞죠? 혹시 헷갈릴라 a라고 적을까? 이때 두 번째 너의 기울기는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중심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5와 같으며 얘는 반지름인 루트 10이 됩니다. 라고 식이 주어졌어요. 풉시다. 이제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루트 10의 a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라. 제곱해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10a제곱 플러스 1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항에서 나타냈더니 9a제곱 다음 플러스 6a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어 a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고 얘는 1, 얘는 2인데 두 개의 뭘 찾으라?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교점은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니까 연립하자. 3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로 정리가 되며 이항하니 3분의 1, 3 더하면 3분의 10x는 이항하니 10이 됩니다. 교점의 x 좌표는 당연히 얼마? 3으로 나오죠. 교점의 x 좌표가 3으로 나오며 x가 3입니다. 3은 9 마이너스 5를 했더니 y는 4가 되어 우리가 찾는 교점의 좌표는 3,4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나오는 형태는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접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이 나오면 y-y1은 m의 x-x1을 이용해서 직선 찾고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풀어봤습니다. 둘 다 똑같은 형태예요. 맞지? 자, 근데 이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중심이 0,0일 때 위의 점 x제곱 대신에 x1x를 대입했고 y제곱 대신에 y를 대입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0,0이 안 나오고 딴 형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맞죠?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0,0 중심이 0,0인 쉬운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104번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얘는 위의 점이었고 얘는 밖의 점입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를 보면서 할 거고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04번도 역시 D는 R과 같다라 두고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104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잘 보세요. 차이점은 그림만 살짝 다르고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할게요. 보세요. 6,0에서 원의 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6,0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줄 거야. 얘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으로 나옵니다. 그죠? 접선 한번 그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접선 이렇게 해서 접선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접선 하나 나오겠고, 접선 총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와야 돼. 2개지만 하나만 정리를 하더라도 답은 알아서 2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얘 6,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좀 전에 했어요. 6,0 지나니까 얼마? y-y1은 기울기 모르고 x-x1. 이게 우리가 찾는 직선입니다. m만 찾으면 돼. 어떻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 맞지요? 다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두고 문제 풀 거예요. 모든 접선의 방정식은 이걸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m은 0이라고 하는 직선. 얘랑 중심 0,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계수 제곱 플러스 y 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마이너스 6m 으로 정리된 게 반지름과 같습니다. 끝. 계속 똑같아요. 그대로 적용하자. 너 곱할 거고 너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6m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며, 잘 보세요. 어차피 너는 6m 또는 마이너스 6m일 테고 3의 배수니까 3으로 먼저 나누자. 그리고 제곱근 절대값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자. 제곱하면 얘는 얼마? 4m제곱 은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3m제곱이 1이니까 m제곱은 3분의 1. 따라서 구하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까지 찾았습니다. 몇 개 나와요? 2개. 하나, 둘. 맞죠? 자동으로 2개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이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m이 3분의 루트 3일 때 적용할게요. 여기다 할까?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나오는 애,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으로 정리가 됩니다. m의 값에 따라서 2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접선이 되겠죠. 이때 기울기랑 y절편끼리 곱하라고 했어요. 얼마 나옵니까? 기울기랑 y절편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기울기랑 y절편 곱하자 얼마? 똑같네. 문제에서 요구한 mn의 곱은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D는 R과 같다만 쓰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원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도형의 이동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뒤에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렇게 배운 도형들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고, 도형의 이동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평행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볼 거고요. 두 번은 대칭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볼 겁니다. 먼저 평행 이동은 두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점이냐 도형이냐. 자, 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점 A, B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을 합시다. 자, 평행 이동 어떻게 한다고? x좌표에 그대로 더하고요. y좌표에 그대로 더해라. 언제만? 점일 때만. 점일 때는 이렇게 좌표를 더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도형입니다. 도형은 어떻게 하라고?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니까 f x, y는 0이라고 해서 u와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얼마? x-m y 대신에 y-n으로 바꿔서 정리. 점은 더하면 되고 도형은 x 대신에 x-m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차이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대칭 이동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점대칭, 선대칭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중1 때 배웠던 x축에 의해서 y축에 의해서 원점에 의해서 대칭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는요, 점이든 도형이든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x축 대칭 어떻게 하라고요? y의 부호를 바꾸어라. 다음 y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됩니다. 똑같죠? x의 부호를 바꾸어라. 세 번째,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x의 부호, y의 부호 모두 바꿔라.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y꼴 x의 대칭 이동하여라. 어떻게? x랑 y랑 자리 바꾸어라. 다음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x는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했고, 이런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전체를 전부 다 평행 대칭 이동할 거냐?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원에 대해서 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은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중심. 중심을 찾아서 중심은 이동을 시키고요. 반지름은 똑같이 반지름은 그대로 정리를 하면 계산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대칭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점대칭은 대칭이 되는 여기 중심입니다. 대칭의 중심이고요. 이 점을 그대로 대칭 이동할 거야. 어떻게? 길이 같도록 해줄 거니까 아하, 여기 있는 대칭의 중심이 뭐라고? 네가 중점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다음, 어떤 점을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할 거고요. 그대로 길이 똑같고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죠? 이때 너는 뭐가 된다고? 너희 두 점에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선, 수직 이등분 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중이 졸았네. 일어서. 안 졸았는데요? 방금 졸았는데요? 아, 이거 보스 제. 좀 이따 사진 찍는다 말해. 순간적으로 졸았는데 분명히.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뒤에 펴보세요. 203페이지. 203페이지. 질문은 없었고요. 우리 17번 상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에요, 상. 자, 17번입니다.
보세요. 세점 OPQ가 주어졌고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각각 O', P', Q'이라고 하자. Q'은 5,4 루트 3이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때 MN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평행 이동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OPQ인데 O는 나와 있고 P는 나와 있고 Q는 안 나와 있는데 Q가 몇 콤마 몇 됐다고? 그죠? 5,4 루트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OPQ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삼각형 보니까 뭔가 우리 알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점 O랑 P 4,0 그리고 Q, A, B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삼각형이니, 너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누가 봐도 정삼각형이니 Q의 좌표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 합니다. 그죠? 따라서 OP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점의 좌표는 2,0.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리고 B를 찾기 위해서는 높이를 봐야 돼. 0에서 2까지 결국엔 뭡니까? 정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는데 현호야,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오 중에 하나? 2분의 루트 3 그거 아니에요? 2분의 루트 3 뭐라고? 맞지?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높이 H며 넓이는 S입니다. 높이를 찾아야지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H를 구하는 식을 찾았더니 얼마? 2분의 루트 3A로 나오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으로 나왔다라고 했어. 그지? 이게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야.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우리는 높이가 필요한 거니까 높이를 찾자.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4. 그래서 높이는 2루트 3. 됐죠? 2루트 3. 이니까 이 높이가 2루트 3.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Q 지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Q 몇 콤마 몇 나왔어? 2 루트 3으로 정리되었고 이게 평행 이동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되어서 5,4 루트 3으로 새로운 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점이야? 점의 평행 이동 어떻게 된다고? M은 얼마입니까? 3. N은 얼마예요? 2루트 3 더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더해서 정리를 했고 우리는 제곱의 합을 구하래. 제곱의 합 9 12 더하면 얼마? 21 제곱의 합은 21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어렵지 않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삼각형의 특징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뒤로 갑시다. 자, 뒤로 가서 204페이지고요. 204페이지는 27번을 물었네요. 2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세요. 다음 포물선을 그 다음 포물선으로 옮기기 위한 평행 이동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도 옮겨집니다. 이 중심을 실어했을 때 O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포물선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이동이 돼. 어떻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맞죠? 맞죠? 자, 현호가 앞으로 2칸, 옆으로 1칸 움직였어. 현호는 현호입니까? 호현이가 됩니까? 현호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위치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야 돼. 얘 2차 함수. 2차 함수가 똑같으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요? 2차 함수는 벌어진 정도, 즉 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동한 게 뭐뭐 이동했냐? 꼭지점만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폭은 똑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적으세요.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이동. 2차 함수의 이동. 2차 함수의 이동 뭐 한다고? 꼭지점만 이동하고 폭은 그대로.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은 꼭지점만 평행 이동하고 폭은 그대로. 꼭지점만 이동하고 폭은 그대로. 됐어요? 자, 앞에 있던 게 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가? 너의 꼭지점 구할 거야. 알겠죠? 자, 요렇게 하나, 둘, 세 명 앞에 꼭지점 구하고 하나, 둘, 세 명 뒤에 꼭지점 구해주세요. 현호 얘. 강현이 얘. 왼쪽은 여기, 오른쪽은 여기. 구해주세요. 꼭지점. 이거 꼭지점 못 구하면 안 되잖아. 걔는 중3 거잖아. 그지? 걔를 못 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이미 2차 함수도 한번 했었고. 꼭지점 빨리 구해주세요. 조용하세요. 딴 친구도 했는지. 자, 빨리 구하고. 아직 얘기는 하지 마. 빨리 구해. 왜 안 하고 있어? 빨리 구해. 강의는 얼마 나왔어? 아, 다 나왔어? 효주야, 이건 마이너스 2,1 맞나? 아, 둘이 의견이 안 맞아. 오중아, 마이너스 2,1 맞니? 아니, 맞는데 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되었어요. 그지? 꼭지점이잖아. 몇 콤마?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3,4가 되었어. X좌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좌표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원도 옮겨져야 돼. 원이 또 옮겨져야 됩니다.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이 원이 옮겨질 거예요. 맞죠? 옮겨질 거예요. 맞니? 어차피 중심 구해야 되니까 얘 중심 구하자. 중심 구해줘. 몇 콤마 몇? 얘 중심 구해줘. 얼마라고? 0콤마인데 0콤마. 중심 0콤마입니다. 맞나요? 0콤마이지요. 0,2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 되니 새로운 점은 마이너스 1,5가 되며 강현아 맞아 0,2? 마이너스 1,5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선분 OC라고 했고 루트 차이의 제곱 플러스 차이의 제곱이 되어 얼마? 루트 26으로 선분 OC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해돼요? 2차 함수는 꼭지점만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29번 볼게요. 혜림아 잘 알겠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네. 시험 잘 쳐야 된다. 그지? 시험 잘 치려면 열심히 해야죠. 29.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원 C를 원 C2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두 점 A, B가 원 C2 위에 CD로 옮겨집니다. 이때 선분 AC, 선분 BD, 호 AB, 호 C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형태부터 우리 옮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원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어요? 0,0이었고 반지름의 길이는 2로 나오는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고요. 이 원이 A, B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 x절편은 2, y절편은 2분의 3이 되는 이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 이 원이고요.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지? 그리고 다음 원을 한번 보세요. 다음 원 C2를 여기다 적어볼까? C2를 봤더니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1은 0으로 정리가 된 원입니다. 자, 너도 마찬가지 중심을 찾아서 정리를 합시다. x-3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맞니?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나옵니다. 중심 얼마? 3,4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2로 정리가 되는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맞죠? 이 원에서 어떻게 되다고? 너도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하랬어요. 이렇게 되는 평행 이동이 너도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 이렇게 되세요. 평행하게 생겼는데 자, 평행하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려줬고요. 이때 만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뭐라고? CD라고 했을 때 연결되는 이 직선과 또 이 호의 길이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거였어. 맞습니까? 누가 봐도 무슨 도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찾아만 주면 되겠네. 뭐 찾으면 돼요? 이 길이 또 이 길이 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왜 직사각형이 돼요? 도형 똑같이 생겼잖아. 맞죠?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여기서 너희 그대로 평행하게 옮겼으니까 당연히 수직될 거니까 직사각형이에요. 맞지? 자, 얘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 길이부터 찾자. 선분의 AB. 선분의 AB 어떻게 찾을 건데? 선분의 AB. 뭐예요? 원의 현이 됩니다. 현의 길이 어떻게 찾는다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측정할 거고 반지름 알 거고 이 길이 찾으면 2배 하면 되겠네. 맞아요? 맞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분의 AB의 길이에요. 선분의 AB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고 일단 우리는 반지름 2 알고 요 길이 한번 찾아보자. 뭔데? 중심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9, y 계수의 제곱 16분의 절대값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0,0과 이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제곱 계수 플러스 y 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나와요? 5분의 6으로 정리됩니다. 5분의 6이에요. 5분의 6. 자, 이 거리가 5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저 길이 찾는 게 목표고요. 어떻게? 루트 빗변 5분의 6의 제곱 25분의 36 마이너스 밑변의 길이의 제곱이네. 잠깐만. 반지름에서 빼야 되는데 엉뚱한 거 뺄 뻔했네. 자, 반지름 제곱에서 이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선분 AB의 반이니 선분 AB의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루트 25분의 100에서 얘 빼면 64 5분의 8이니 쟤랑 곱하면 5분의 16 그죠? 선분 AB는 5분의 16 나왔어요. 됐어요? 됐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서 선분 BC를 구해야 돼. 선분 BC. 선분 BC는 또 어떻게 구할까? BC. 어떻게 구할까? 선분 BC. 뭐예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라. 맞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언제 할 수 있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잡고 직선을 잡아서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점 여기 좋은 거 있네. 아까 전에 B 2,0이었잖아. 그죠? 얘랑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자. 이 직선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해서 직선부터 찾겠습니다. 어떻게? 이 직선은 또 어떻게? 원래 있던 직선이고요. 원래 있던 점은 0,0에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얘 역시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이라고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정리를 할까요? 정리하면은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4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죠. 얘랑 하면 마이너스 31까지 정리가 되어 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 L이 되고요. 얘랑 2,0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2,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바로 적을까? 25분의 절대값 2,0 얘랑 2,0 사이의 거리예요. 2,0 그대로 정리하면 얼마? 6 그 다음 마이너스 31로 정리 5가 나왔네요. 길이는 5가 됩니다. 다 했어. 우리가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자고 했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5분의 16 곱하기 높이로 정리가 돼요. 2분의 1 근데 왜 곱한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16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형태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대로 정리 한번 해봤고 저 점이 어딘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저 도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채워서 정리를 하면 직사각형 되는 거는 뭐 누구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풀이하고 다음 지우고 갑니다. 33번 할게요. 바로 그러면 자 33번입니다. 점 A,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제 3, 4분면을 3, 4분면 위에 있고 A-B, AB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은 어느 4분면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A, B입니다. 자, A, B예요. A, B를 X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입니다. X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꿔라.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y 좌표의 부호를 바꿨고요. 이게 몇 사분면이 있다고? 3, 4분면. 3, 4분면이면은 x 좌표는 음수, y 좌표도 음수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a는 그대로 음수 맞고요. b의 부호는 양수. a는 음수, b는 양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이제 a-b, ab를 y축에 대칭 이동, y축에 대칭 이동한 점, y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어떻게 된다고? x의 부호를 바꿔주어라. 맞니? 너에 대해서 너는 몇 사분면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네요. x좌표, y좌표 부호만 찾으면 되니 마이너스 a 양수가 되고요. b 양수고요. 더하면 당연히 양수겠죠. ab 부호가 서로 다르니 ab의 곱은 음수가 될 거고 따라서 풀마가 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제4사분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제4사분면 위에 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지 얘는? 그죠? 얘는 중1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다음 34번. 점 A를 X축,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BC라 했으며 삼각형의 넓이가 6일 때 A가 될 수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넓이를 구하자. 어떻게? 좌표 평면에다가 X, Y 평면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먼저 A, B입니다. 뭐라고? A점의 좌표는 A, B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1사분면이 있을 때, 2사분면이 있을 때, 3사분면이 있을 때, 4사분면이 있을 때 다 따로 해야 돼. 맞아요?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A, B라고 나왔고 X축,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B와 C. 예. X축 대칭 B. 얼마가 되죠? A, 마이너스 B. 맞니? 다음 Y축 대칭하면 뭐가 된다고? X의 부호만 바꿔라. 마이너스 A, B 해서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얼마 나온다? 6이 됩니다. 맞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때 AB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모두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이 길이는 누가 봐도 얼마예요? 2A. 이 길이는요? 2B가 됩니다. 맞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어서 6으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AB의 곱이 얼마? 3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AB의 곱이 3입니다. 이렇게 AB의 곱이 3으로 나오는 애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됐어요? A 몇 콤마? 1. 그럼 B는 3. 또 A가 3이면 B는 1. 그래서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는 1,3, 3,1이 되네. 맞나요? 제2사분면 한번 해봅시다. 자, 2사분면. 자, 제2사분면에서 A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자. A가 여기 있었으면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맞지? 얘가 A, B예요. 잘 보세요. 네가 뭔데? 맞니? 이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뭐로 바뀌겠어요?
A 콤마에서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해야 되겠죠.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B의 부호가 바뀌니까 얼마? A 콤마 마이너스 B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길이는 얼마가 돼요? 위에서 아래 거 빼야 돼.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B. 너의 길이 하면 얼마? 마이너스 2A. 둘이 곱해서 정리하면 얘랑 똑같네. 맞죠? 1, 4분면, 3, 4분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맞니? 근데 이 3, 4분면에서 얘를 구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형태로 2, 4분면에 있을 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A, B라고 합시다.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 이동 얼마? A, 마이너스 B. 대칭 이동 마이너스 A, B가 되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길이 구할까 얼마? 2B. 길이 구할까 얼마? 마이너스 2A. 구하면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2B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계산해서 6이 됩니다. 이때 A의 값을 찾으면 되겠네. AB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때 만족하는 AB의 값 찾아보자. 얼마? 마이너스 1,3 그리고 3, 마이너스 1 이런 거 등이 나오겠네요.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구할 것은 점 A가 될 수 있는 개수를 찾으래. 맞아? 이것들을 다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잠깐만 아직 덜 했어요. 여기 우리 사실 적으려면 더 적을 수 있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3, 1이랑 그 다음 1, 마이너스 3이랑도 적을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몇 개예요? 8개예요. 맞지? 맞지? 답은 8개가 맞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길이가 나올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2a고 여기는 마이너스 2a잖아. 맞죠? 그럼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어디에서 빼든지 2a 또는 마이너스 2a가 나오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길이란 거예요. 맞아? x, y축 대칭했을 때 이게 하나의 길이 또 y축 대칭하면 이게 하나의 길이 양수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정리를 했고 앞에 2분의 1 곱해서 넓이 구하면 이게 6이 되도록 하는 AB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오. 즉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해서 이 값이 얼마? 6이 되도록 3이 되도록 나오는 AB를 다 찾아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L을 찾아보면 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3일과 1, 3 부호까지 정리를 해서 총 몇 개? 8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건 원래 푸는 방법은 아니고 보세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적어본 거예요. 맞지? 실제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길이는 이렇게 측정하거나 그래서 넓이 구해서 찾아봅시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다 적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접근 방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다가 규칙이 이렇게 나오구나를 얻어내야 된다. 알겠죠?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8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뒷페이지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뒤에는 206페이지고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직선 L, y는 4x 플러스 2를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MNO라고 할 때 LMNO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y는 4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 다 하여라. 그대로 그리자. 보세요. y는 4x 플러스 2입니다. x절편, y절편 찾아줍시다. 먼저 x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은요? 2.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죠? y축 대칭 이동합시다.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어? 여기 2분의 1만큼만 옮기고 그대로 대칭. 맞아요? 원점 대칭 합시다. 2가 마이너스 2로 와서 그대로 대칭. 맞죠? x축 대칭, x축 대칭. 다음 원점 대칭하면 x축에 y축 동시에 한 거니까 이렇게 생겨 있네. 무슨 도형이에요? 마름모.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나머지 대각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프만 그리니까 바로 답 나왔습니다. 다음 가도록 합시다. 옆으로 가서 207페이지고요. 207페이지 46번 봅시다. 자, 46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0,-3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아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 중심이 원래 몇 콤마 몇이었다고요? 2였고 반지름은 얼마? 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자 이동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이니 그대로 더하라고 했고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다음 줄 읽을게요. 이것을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 얘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 어떻게 하라고요? y는 x, xy 자리 바꿔라.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까지 해서 자리를 바꿔라. 0,1이 됩니다. 이렇게 된 애가 다음 직선과 만나지 마라. 보세요. 이 원입니다. 이 원은 중심이 0,1이며 반지름은 r로 나와 있고 다음 직선 찾아봅시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중 d가 더 크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찾으란 얘기야. 하겠습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랑 R이랑 비교를 할 거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X 계수 제곱 플러스 Y 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X에 0, Y에 1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반지름보다 커야 되는데 분모는 5 나왔고요. 분자도 5 나왔으니 따라서 구하는 R은 1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됐나요? 근데 반지름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돼요. 맞죠? 반지름이니까 우리 양수입니다를 표시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로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D와 R에 대한 관계로 살펴본 거고요. 옆으로 가서 50번 보겠습니다. 할까요?
직선 y는 2x 플러스 3을 마이너스 2,4에 대하여 대칭이동. 자, 누구의 대칭이동했어요?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점대칭입니다. 잘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y는 2x 플러스 3이며 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에 의해서 이 직선을 대칭하래. 이해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점을 우리 하나 잡자. 대충. 여기 있는 점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대로 요 점이 오겠죠? 맞지? 이 점은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오겠어요? 요 위로 오겠네. 해서 너희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맞죠? 직선 대칭 이동해도 직선이잖아. 그지? 강현이가 한 바퀴 구르고 앞으로 한 칸, 뒤로 두 칸 가보세요. 현강이 돼요? 강현이가 돼요? 현강이 되나? 그대로 강현입니다. 맞죠?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만 시킬 거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오직 하나. 맞죠? 그래서 점 두 개만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원이면은 중심만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고요. 꼭지점이면 꼭지점이란다. 2차 함수면 꼭지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폭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위 두 점을 잡는 게 우리가 할 목표입니다. 몇 콤마 몇 잡아볼까? 만만한 거 하나 해보자. 몇 콤마 몇 할까요? 마이너스 1,1 했다. 일단 마이너스 1,1 쉽죠? 또 0,3 같은 거 하면 되겠네. 맞니? 자, 그림은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A, B라고 각각을 정하고 A를 대칭 이동하자. 먼저 첫 번째 A부터 대칭 이동하자. A부터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뭐랬죠? 이런 점에 의해 대칭 이동하면 뭐라고요? 대칭의 중심이 중점이라고 했으니 이 길이 같아야 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도록 할 거예요. 그치? 같도록 할 거예요. 마이너스 1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여기는 몇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y좌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4가 되니까 여기는 7 마이너스 3 콤마 7 됐어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변의 길이 서로 같을 거니까 둘이 더하고 2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콤마 둘이 더하고 2로 나눴을 때 4가 될 거니까 5 마이너스 4 콤마 5 맞죠? 점 두 개가 나왔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구할까?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x1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그대로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y-y1은 기울기 m의 x-x1으로 정리. y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얘 2. 뒤에는 x 플러스 4. 저기 있는 마이너스 5는 이항하면 플러스 5까지 되었고요.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칭 이동된 직선이 됩니다. 대칭 이동된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 두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좌표평면은 없었다. 자, 어떤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어떤 도형을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요. 어떻게? 따다다다당 길이 같도록 자로 재서 이 점 표시했고요. 따라라라랑 길이 같도록 해서 이 점 표시했고요.
따라라라랑 길이 같도록 이 점 표시해서 너희 연결 직선이네 직선 연결 직선이네 직선 너희도 직선이네 이렇게 있었잖아. 초5 때 기억나니? 안 난다고? 저거는 기억 안 나서 그렇다.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쟤랑 똑같죠? 맞지? 각각의 특징만 가지고 풀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갑시다. 54번입니다. 54. C1이 나옵니다. 자, C1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2라고 하고 원 C1과 임의의 점 P와 원 C2 위에 점 Q라고 하여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C1 정리를 하자. C1은 x-3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제곱은 1이라고 하는 직선, 1이라고 하는 원이고요. 이 원을 누구에 의해서 2x-y 플러스 3, 2x-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놈을 C2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 어떻게 생겨 있어? 얘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고요. 너 원이잖아. 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 어떻게? 원이 있을 때 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어? 똑같은 원으로 나옵니다. 맞죠? 뭐만 바뀌었어요? 중심만 대칭 이동. 선에 의해 대칭 이동 할 거고요. 반지름은 그대로. 맞습니까? 원의 대칭 이동이에요. 적으세요. 원의 대칭 이동 어떻게 한다고? 중심만 대칭 이동, 반지름은 그대로. 중심만 대칭 이동하고 반지름은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할까요? 자, 너 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자, 원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얘 중심을 잡을 거예요. 몇 콤마? 3,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이 직선에 의해서 선대칭 시킬 거예요. 이렇게 선대칭 시킬 겁니다. 선대칭 뭐 하라 그랬지요? 대칭축이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 되도록 이렇게 세로 중심을 잡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다시 원을 만들어 봤더니 원래 있던 원과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그죠? 저 C2, 이 C2를 찾는 게 우리 첫 번째 목표예요. C2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C2 찾는 게 목표고요. C2는 이렇게 찾겠습니다.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니 너를 대칭 이동합시다.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 몇 개 써먹으라고? 수직 이등분선이다. 2개 써먹으라고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 먼저 수직을 써먹자. 너의 중심 좌표 모르니 A, B라고 해서 수직. 너희 두 점을 이용해서 A-3분의 B-1 뭔데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나왔어? 2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해야지 수직이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너는 2분의 1이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 2는 여기다 곱할 거고 너는 여기 곱해서 양변에 그대로 정리하면 2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항에서 나타내게 되면 a 플러스 2b는 1로 정리되겠죠. 첫 번째 식 나왔고요. 두 번째 뭐 하랬죠? 수직관계 써먹었잖아. 두 번째는 이등분선. 이등분선 어떻게? 너희 둘이의 중점을 저 직선이 지납니다. 너희 둘이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지난다니까 그대로 대입하자. 얼마? x에 2분의 a 플러스 3 대입했고 y에 2분의 b-1을 대입해서 플러스 3까지 연결시켰어요. 양변에 2 곱할 거고요. 표주 틀린 아픔이 있습니다. 2a 플러스 6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잘 보세요. 1을 곱하면 얘는 괄호치고 앞에 마이너스를 만나니 b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얼마?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3. 두 개를 서로 연립해야 돼. 아이, 둘 다 곱해야 되네. 자, 어느 쪽에 곱할까? 아래쪽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적을게요. a 플러스 2b는 1.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6으로 정리가 되며 좌변, 우변 서로 더해 줍시다. 5a는 마이너스 25. a는 마이너스 오면 b의 값은 3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새로 나온 원, 너는 마이너스 5,3이 중심입니다. 마이너스 5,3이 중심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 좀 적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5,3이 C2의 중심입니다. 반지름은요, 그대로니까 둘 다 1로 정리가 되며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두 번째는 요 위에 있는 점을 잡을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점을 잡을 거야. P. 여기는 Q를 잡을 거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선분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 찾으래. 언제가 가장 짧을까요? 언제가 가장 길까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일 가까울 때요. 제일 멀 때요. 언제가 제일 가까울까? 직선이랑 그 최대값. 자, 현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맞죠? 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너희 중심을 연결해서 선분을 끄면 이 선분의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반지름만큼 빼면은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는요, 이거를 연장을 시켜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가 되겠네요. 이 얘기입니까? 그죠? 아, 이 얘기예요. 이거 그냥 직선 끝났어. 그지?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 중심 O라고 하고 얘는 O'이라고 해서 선분 O'O'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뺍니다. 3 마이너스 5, 8의 제곱 64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즉 루트 80, 4루트 5가 됩니다. 됐죠? 최대값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두 개 빼면은 2죠. 아니, 잠깐만. 최대 미안. 최대 더해야 됩니다. 미안. 최소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됩니다. 였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 M의 곱을 구하여라. 합차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74로 나오게 되겠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은 이동하면 중심 이동하고 반지름은 그대로 써먹어라. 그래서 중심을 이동할 건데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 뭐예요? 선대칭. 선대칭은 어떻게 알아? 대칭축이 수직 이등분선이다.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나온 두 직선과의 거리 중에서 최소값 어떻게?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두 번 빼면 최소값
두 번 더하면 최대값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된 겁니다. 76 아니에요? 얼마 적었는데? 어이씨, 맞아요. 76이에요. 76입니다. 74라 적다. 설마 또 74라고 적은 사람도 있나? 그대로 뺏기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면서 적어야 돼요. 그죠? 76입니다. 미안해. 76입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209페이지고요. 209에는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아, 녹화 잘 되고 있죠, 지금? 자, 58번입니다. 오늘 정리도 못 하겠네.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2,4와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삼각형 AP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는 우리 중3 때 이미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고요. 여기 있는 점 A 2,4라고 점 A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점 Q, 요 위에 있는 점 P 해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맞니?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래. 어떻게 찾을까? 일단 우리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이는 어떻게? 요 위에 있는 점 P입니다. 이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펼쳐서 대칭 이동해서 정리를 해주라.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맞지? 근데 이거 야 지금 문제에서 우리 얘기했듯이 A점의 좌표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이거 그럼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으면 너희 사이의 최단거리 어떻게 하랬죠? 얘를 펼쳐서 이렇게 길이 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근데 얘는 뭘로 되어 있지, 지금? Q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최소 구하고 이거랑 더해서 할 수 있겠니?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펼칠 것인가? 맞아요? 어떻게 펼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위에 있는 점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우리 A, 라고 해서 정리를 합시다.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그대로 너희 둘이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따다당 하고 펼치면 너희 둘이 더한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 또 경인 아직 적지 마. 얘랑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펼칠 수가 없는데. 이거 문제 못 푸는 거야?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A점의 좌표는 얼마? 2,4가 됩니다. 그죠? 얘랑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Y축이 움직이는 점 P는 막 움직이니까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Y꼴 X 위에 또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 두 개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그대로잖아. 맞죠? 별로 볼 게 없었네. 맞지? 이거 뭐지? 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풀 수가 없잖아. 풀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풀 거야? 푼 사람 손. 어떻게 풀었어? 얘기해 보세요. Y 준비 움직인다 해서 마이너스 2,4
아, y축으로 움직이니까 얘를 대칭해서 마이너스 2,4로 만들고 또 4,2로 만들고 연결. 맞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요점과 요점이고요. 이렇게 대칭 이동했어.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얘 대칭 해서 연결했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됩니다. 맞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애랑 같도록 할 거야. P 길이랑 같도록 만들 거야. 잘 보세요. P 길이랑 같도록 만들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은 A'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연결해서 보니까 너희 둘이 노란색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 똑같은 거. 이거 뭔데? y는 x의 대칭 이동 그대로 땅땅땅땅 이렇게 대칭 이동 해봅시다. 여기 있는 점으로 나와서 길이를 측정하니까 어때? 똑같아. 맞아요? 이 옮긴 점은 A'이라고 합시다.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대요? 몇 콤마 몇 대요? 몇 콤마 몇? y는 x의 얘를 대칭했으니 4,2가 되겠죠. xy 좌표의 자리 바꾼다. 맞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최단 거리가 되도록 하라. 어떻게? 쫙 연결이 되면 됩니다. 즉 P가 요 점 위에 나오고 Q가 요 직선 위에 나오면 되겠죠. 맞지? 맞아요? 선분 길이 그대로에다가 우리가 아직 쓴 거 없잖아. 이걸 쫙 펼쳐주면은 최단거리가 되는 거니까 아하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이 합의 최소값은 A'과 A2' 사이의 거리가 되어서 루트 차의 제곱 36 플러스 차의 제곱 4가 되어서 얼마? 2루트 10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PQ의 길이는 손대지 않고 나머지 길이만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로 길이 같도록 정리를 했고 그 길이를 가지고 만들어서 쫙 펼쳐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뒤에 75번 하나만 풀면 되겠습니까? 75번만 풀겠어요. 75번입니다. 자, 75 두방정식 fx, y는 0, g, xy, y는 0. 자, fx, y는 0, 그 다음에 g, x, y는 0.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찾아주세요. 자, 그래프 보고 해야 되겠네. 자,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1,0, 0,2,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요 삼각형 얘를 f x, y는 0이라고 합시다. 다음 얘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4, 마이너스 1, 4,3 마이너스 3 요렇게 가지는 g x, y는 0 얘하고 둘이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같으면 어떻게 하면 같아지겠습니까? 이거예요. 그지? 둘이 도형의 모양은 똑같아. 변의 길이 얼마? 2, 직각 2, 직각 맞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강연인데 강연이가 뒤집어졌다가 옆으로 이동되고 막 이런 거야. 맞지? 그럼 형광이가 된다? 강연이가 된다? 강연이가 된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둘이 똑같이 겹치겠는가를 보세요. 이겁니다. 얘를 조종하래. 문제에서는.
맞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둘 다 동시에 조금씩 갈 수도 있겠지만 얘를 옮기고 니는 가만히 있어라. 모양 찾아 들어갑시다. 일단 쟤로 옮기기 위해서 모양 똑같이 나와야 돼. 맞죠? 위에도 꼭지점, 앞에도 꼭지점, 아래도 꼭지점, 위에도 꼭지점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쟤랑 모양이 똑같아질까요? 일단 뒤집었을 때 여기 X축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파란색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어? G 누구? X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 얼마? X, 마이너스 Y는 0으로 바뀌었어. 맞습니까? 다음 보세요. 여기 있는 점은 2,1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음 얘는 4,1에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갔습니다. 셋 다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되었는가? 다르게 평행 이동이 되었는가? 어떻게 됐죠? 똑같이 됐어요.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다음 높이 1에서 0이 되려면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만 하면 되겠네. G,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찾는 저 도형이 됩니다. 왜 나머지 점들은 안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행이동 어떻게? 꼭지점만 이동하고 연결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꼭지점만 이동해서 정리했고 하나라도 다르면 찌그러지잖아.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L랑 F, X, Y는 0과 서로 같으니 결론은 좌변끼리 서로 같아서 Fx, Y는 gx 플러스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3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책 내용을 전부 다 끝을 냈고요. 이제부터는 시험 준비입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오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입니다. 작년에 요거에서 부등식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부등식 앞에까지 정리를 싹 다 해오고 그 정리된 내용을 선생님이 칠판에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할 겁니다. 비교를 할 거고요. 이 비교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적고 그리고 부족한 거 적고 머릿속으로 다 기억이 나면 시험 칠 거예요. 바로 공식 정리에 대한 시험을 칠 겁니다. 공식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초 문제부터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공식을 물었는데 모른다? 처음부터 다시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음 시간 전까지 개념 정리된 것을 숙제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